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멤버십 회원이신 에이버리님, W진님, SRY님,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어제 나스닥 시황에 대해 전해드리면서 반도체 섹터가 유독 많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볼 예정인데요.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섹터가 좀 오를만 하면 빠지고 오를만 하면 빠지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재도 나오지만 악재도 이래저래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 한 해 반도체 섹터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자면요. 최근 제가 멤버십 회원분들과 함께 단기로 목표를 잡고 투자하고 있는 중국 롱 3배 레버리지 상품인 잉의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어제도 나스닥 증시와 반도체 섹터는 다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만 아주 크게 폭등을 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러 환율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잉을 수익 실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확실하게 결정할 것 같긴 한데 아마 웬만해선 수익 실현을 할 것 같으니까요. 현금 관리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좋은 수익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채권 금리가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증시가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로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PMI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서비스업의 둔화 그리고 제조업의 회복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미국 경기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인플레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딱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서비스업 PMI는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진 52.8이 나오면서 9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여전히 50 이상의 수치라 서비스업이 불황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월에 비해 둔화한 수치가 나왔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고요. 또 제조업은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해서 50.1이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수축과 확장을 가르는 기준점인 50을 넘긴 부분이라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조업을 살리는데 진심인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게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업체들의 의견이 꽤 많았다는 점 참고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게 생각하자면 미국 경기가 여전히 뜨겁고 강하다는 거고요. 나쁘게 생각하자면 경기가 좋은 만큼 채권 가격에 의미 있는 반등이 당분간은 좀 힘들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이게 지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됐던 사안이었잖아요. 우에다 가즈오 총재도 계속해서 힌트를 줬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미 선반영이 다 끝났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트럼프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급적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시진핑과 우호적인 회담을 진행 중이라고 말한 부분이 중국 증시에 강력한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 소식으로 넘어가자면 어제 반도체 섹터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전해졌지만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악재부터 전해드리자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름 잘했습니다. 4분기 EPS와 매출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배당금도 5%나 인상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실적인가 싶긴 한데 아무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부진은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며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안 좋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한 가지 반도체 섹터의 악재로 작용한 사안은 바로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식이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은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3주 전에 올린 영상에서 이미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 딥식이 엄청나게 적은 수의 AI 칩으로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 인공지능 모델을 내보인 것에 시장의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퍼지며 악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전히 반도체 섹터를 좋게 보는 이유는 결국 이겁니다.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던 내용이라 다들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기업과 국가들이 AI 투자를 전혀 줄일 생각이 없다는 점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이번 주만 해도 AI 관련 투자 소식이 몇 개가 전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그냥 AI 관련 투자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이번에 작정하고 일명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역대급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과감하게 무려 700조가 넘는 국가 차원의 투자 결정을 내린 것도 그렇고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도 계속해서 지금 AI 투자 금액을 늘린다고 하고 있고요. 또 어제 나온 소식으로는 인도의 최대 그룹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를 이끄는 무케시 암바니가 인도의 세계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추진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또 중국도 빠질 수 없죠. 중국의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이 향후 5년간 AI 산업에 약 200조 원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AI 투자에 유독 돈을 많이 쓰는 메타도 어제 또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CEO 저커버그가 2025년은 AI의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뉴욕 맨하튼 상당 부분을 덮을 만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거라고 했습니다. 올해 자본 지출 계획도 기존 예상치가 원화로 85조 9천억 정도였는데 이거를 93조로 늘린다고 합니다. 와, 정말 엄청납니다. 참고로 여러분, 메타의 작년 자본 지출 규모는 57조였습니다. 그때도 와,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AI 투자에 쓰지 하면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작년 수치보다도 올해는 훨씬 더 많이 지출할 거라는 겁니다.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반도체 섹터를 흔들었던 악재 중에 하나가 2025년에는 빅테크의 투자 규모가 적어질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왜냐면 이미 2024년에 워낙 많이 했다는 게 그 이유였죠. 자, 그런데 최근 빅테크 CEO들의 발언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걱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목숨 걸고 투자를 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아니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도 들어가고 세상에서 돈을 제일 잘 번다는 빅테크 기업들도 저렇게 투자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 이럴 때 아니면 도대체 언제 반도체 투자를 할까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